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가운데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하루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공화당 상원이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있어 1조 달러대에서 타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영재 버지니아 한인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대로 한사랑 종합학교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최소 4개 주에서 명백한 부정표들을 포착하고 제외하면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재판부가 트럼프 측의 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주의회에서는 선거인단 임명은 주의회의 권한이라며 결의안 발표를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가운데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하루 100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매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온라인 매출이 22%나 급증한 데 이어 오늘 사이버 먼데이에는 지난해보다 최대 35%나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장 쇼핑 대신 온라인 쇼핑으로 대거 전환된 가운데 오늘 사이버 먼데이가 연말 대목에서 또 하나의 새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민들의 쇼핑 방식이 급변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장 쇼핑객은 절반이나 급감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22%나 급증한 데 이어 사이버 먼데이에는 최소 15% 내지 35%나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대 온라인 쇼핑일인 사이버 먼데이에는 하루 매출이 최소 108억 달러에서 최대 127억 달러까지 올라가 지난해보다 15% 내지 35%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그럴 경우 사이버 먼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새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앞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9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1.6%나 급증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는 스토어 쇼핑이 절반으로 줄어든 대신 온라인 쇼핑은 20-30% 급증한 것으로 미국민들의 쇼핑 형태가 급변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을 개막시킨 블랙 프라이데이에 스토어 쇼핑에 나선 미국민들은 지난해보다 52%나 줄어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쇼핑몰들의 트래픽을 조사한 센서매틱 솔루션의 조사 결과 블랙 프라이데이에 직접 매장에 나온 쇼핑객들은 지난해에 비해 52.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매장 쇼핑객들이 절반이나 급감한 이유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매업체들이 이미 10월 초부터 할인 세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쇼핑객들이 분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마트와 타겟 등 대형 소매업소들이 예년과는 달리 추수감사절 당일에 문을 닫아 매장 쇼핑객 급감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미국민들이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온라인 쇼핑으로 더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 국민들의 분산 쇼핑으로 지갑 열기를 지속하고 있어 연말 대목의 총 매출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최소 3.6%, 많게는 5.2%나 더 늘어날 것으로 전미소매연맹은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번 주 안에 타협해야 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관련해 공화당 상원이 제외시켰던 미국민 1,200달러씩의 직접 지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있어 1조 달러대에서 타협해 올해 안에 시행하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1,200달러 직접 지원을 재포함시키면서 1조 달러대로 올리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진영에서는 두세 번으로 나눠 소규모 방안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1조 달러 이상 투입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올해안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 휴회를 마치고 연방상원의원들은 30일, 연방하원은 2일 잇따라 워싱턴으로 돌아와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남은 2-3주간의 레임덕 회기에서 연방 예산안과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 등 두 가지 핵심 현안 처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11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 예산안은 입장차가 크지 않아 올해안 시행을 위해서는 이번 주 안에 타협점을 찾고 7일부터 9일까지 하원과 상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야 하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서열 4위인 로이 블런트 상원 정책위원장은 CNN과의 이를 토론에서 우리는 백신 배포와 함께 중소업체 PPP 지원, 미국민들에게 1,200달러씩 제공하는 집적 지원, 강화된 실업수당에 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타결과 확정 시행을 기대했습니다. We need to do this. We need to do this now. We need to continue the funding for the vaccine, the delivery of the vaccine. We need to stabilize through that the payroll protection effort that worked so well. Direct money to struggling families would be helpful, and some extension of unemployment. 공화당 상원안은 총 규모를 5천억 달러로 반감시키며 1,200달러 직접 지원을 제외시켰는데 이를 다시 포함시킬 것임을 공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민 1,200달러씩 직접 지원을 포함시키면 공화당 상원도 총 규모를 다시 1조 달러대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오바마 백악관의 경제사령탑이었던 어스턴 굴스비 전 국가경제위원장 등 민주당 진영의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최소 2차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번에는 공화당 상원안에 가까운 보다 적은 규모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미루어 민주하원과 공화상원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총규모 1조 달러대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타결하고 7일 연방하원, 8일 연방상원 통과, 9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일부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성탄절 직전에 자동 입금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성탄절 선물이 현실화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은 12월 26일이면 13주 추가 실업수당까지 끝나는 연방 실업수당을 부과시킬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주당 600달러와 주당 300달러 사이에서 타협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부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의 재개는 양당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집행될 것으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버지니아 한인회의 새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은영재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대로 한사랑 종합학교를 활성화해서 한인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영재 회장은 한사랑 종합학교 활성화와 함께 끊어진 그랜트를 되살리고 입양아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며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버지니아 한인회를 이끌 18대 새 회장으로 은영재 회장이 공식 취임하며 3대 중점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은영재 회장은 지난 토요일 코로나 사태 악화로 25명으로 제한된 취임식을 갖고 제18대 버지니아 신임 회장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난 2년간 17대 회장직을 수행해온 은정기 퇴임 회장이 2년간 봉사할 18대 은영재 신임 회장에게 버지니아 한인회 길을 넘겨주는 것으로 신구 회장들이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은영재 신임 버지니아 한인 회장은 18대 버지니아 한인 회장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한사랑 종합학교를 다시 활성화해 한인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한인회로 거듭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한사랑 종합학교를 오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한인들이 정말 거기를 통해서 많은 인재도 저희들이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사회에 봉사하고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은영재 회장은 특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안전하게 한사랑 종합학교의 문을 다시 열고 이번에는 전문 의료 인력들의 지원과 강의로 간호 인력 양성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회장은 한사랑 종합학교를 활성화해 한인들을 진정으로 돕는 버지니아 한인회가 된다면 끊어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 그랜트도 다시 되살려 훨씬 광범위한 한인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은 회장은 두 가지 사업과 함께 한인 입양아들에게 정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에 적극 나서 그들이 한인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태현 신임 버지니아 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오랫동안 한인사회에서 활동해온 은영재 회장과 더불어 버지니아 한인회가 새로워져 진정으로 한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 은영재 회장님을 주축으로 임원진들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한인회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좀 위축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아마 여러분들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년간의 회장 임기를 마친 은정기 전임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관공서와 한인 어르신, 이웃들에게 제공한 일이 가장 보람 있었다며
이제는 새 회장 체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본격적인 한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영재 회장 취임식에 직접 참석한 폴라박 워싱턴 한인회장, 신동영 US 워싱턴 한인회장, 김인덕 메릴랜드 총 한인회장 등 이웃 한인단체장들은 한인회들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받고 있으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화합하고 협력해 한인들을 위한 활동을 펼치자고 다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18대 버지니아 한인회는 은영재 회장, 강태현 수석 부회장, 빅키리, 유선희 부회장, 고은정 사무총장으로 출범해 앞으로 2년간 봉사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법적 투쟁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음에도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 최소 4개 주에서 명백한 부정표들을 포착해 제외하면 그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선 당국에 회신한 우편 투표 용지보다 개표된 표가 100만 표 이상 많은 데다가 대부분 바이든 표로 드러났고 조지아주에선 타주와 중복 투표한 15만 표가 개표됐다며 이들을 제외하면 최소 4곳에서 승자는 물론 대통령 당선인도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법률팀 분쟁주들의 공화당 의회가 청문회와 법정을 통해 무자격자로서 불법 투표한 투표지만 제외하더라도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 최소 4개지의 승자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막판 뒤집기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 처음으로 팍스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우편 투표는 그야말로 재난이었다며 사망자, 이사간 사람, 여러 주에서 중복 투표한 것을 비롯해 수많은 불법 투표가 드러났다면서 부정선거와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is a terrible thing that's happened. The mail-in ballots are a disaster. They sent millions and millions and millions of mail-in ballots. I'm sure you know people that got 2, 3, or 4.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펜실베니아에서 정부가 보내고 회신받은 우편 투표 숫자보다 개표된 숫자가 112만 7천 건이나 많고 바이든이 우편 투표에서만 140만 건 앞선 것은 명백한 부정의 증거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11월 24일 밤 8시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정부 당국이 유권자의 요청을 받고 보낸 우편 투표 용지가 182만 3천 개이고 그중 146만 2천여 개가 회신됐는데도 개표된 숫자는 259만 개나 되고 바이든 표가 140만 표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8만 5천 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정부 인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만 확인되더라도 승자가 바뀌게 됩니다. 둘째, 11월 25일 조지아 주법원에 제수된 소장에 따르면 여러 개 주에서 중복 투표한 불법 투표 유권자들이 조지아에서만 15만여 표에 달하고 합법 투표한 4만 3,700여 표는 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고작 12,670표 차이의 승리로 정부 인정됐기 때문에 한두 건만 최종 확인되어도 승자가 바뀌게 됩니다. 셋째, 경합지역에서 이사 갔다고 신고한 후에도 살던 곳에서 투표한 기록을 남긴 유권자들도 조지아 13만 8천 명, 위스콘신 2만 6,700명, 애리조나 2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Look Ahead America가 분석 결과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바이든 승리가 인정되고 있는 위스콘신의 표차는 2만 600표, 애리조나는 1만 5천 표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 하나로도 승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트럼프 뒤집기의 성패는 12월 8일 각주의 선거인단 명부 확정과 12월 14일 선거인들의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펜실베니아, 미시건,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등 6개 주가 바이든 승리 하나만 선택하느냐 아니면 최소 3개 주에서 주정부 따로 주후에 따로 승자를 연방에 보고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펜실베니아의 고등법원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자 선언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측의 소송을 지난 금요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실베니아 주의회는 재판부가 주의회 공청회에서 12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무시한 판결을 내렸다며 주지사가 내린 조기 인증을 무효하고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뽑을 것이라며 이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각 주에서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선거인단 선언을
선정에 가장 상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결의안 발표를 선언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입법부의 상원과 하원은 결의안을 발표하고 헌법 제2조 1, 2항에 명시된 선거인단 임명에 대한 주의회 권한을 되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그 마스트리아노 펜실베니아 주의회 상원의원은 상하원 의원들과 합의한 결과 주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주 국무장관으로부터 가져오겠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주 선거인단 20명을 임명할 권한을 행정부로부터 가져오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트리아노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이번 선거 전반에 심각한 위법 행위와 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히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의기투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지방주의회 상원은 공화당이 28명, 민주당이 21명, 하원은 공화당 113명, 민주당 90명으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법률팀 제나 앨리스 변호사 역시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제2조 1, 2항에 따르면 주지사나 다른 관리들에게서는 선거인단 결정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며 선거인단 임명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주의 입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 없으며 주지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입법부가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주 빨리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부는 절대 이 부패가 지속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리조나주도 펜실베니아주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며 애리조나주 의원들도 증인들로부터 많은 증언을 직접 듣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스트리아노 상원의원도 인터뷰를 통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결의안을 냈고 하루 이틀 안에 남은 공화당원들에게서 서명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며 인증돼선 안 되는 결과가 부정을 통해 인증되었다는 것 또한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펜실베니아주에서는 180만 장의 우편 투표가 발송됐는데 실제 개표 수는 250만 장이었습니다. 70만 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고 또한 70만 장의 발송도 안 된 투표지가 투표되어 돌아왔다는 증언 등 명백한 증거들이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했던 CNN 역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을 특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주지사와 주의회의 충돌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분쟁 중인 경합주에서는 선거인단 인증을 못하게 되고 분쟁 중인 선거인단을 무효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 누구도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하원이 각주 한 표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23표, 트럼프 26표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나오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각종 반이민 정책들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이민을 강력히 억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당장 폐기하면 난민 신청이 폭증하고 이민자 유입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의혹과는 달리 취임 후에도 상당 기간 현 시스템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가 내년 1월 22일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반이민 정책을 뒤집겠다는 공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가 행한 폐쇄적 이민 정책들과 관련해 신속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사안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그동안 취임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폐기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특히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1월 27일 발령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시키고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의회에 보내겠다는 것이 바이든 캠프의 구상입니다. 아울러 바이든 캠프는 취임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중단하는 한편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끝내고 이민자 가족들의 상봉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난민 수용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연간 15,000명에서 12만 5천 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인수위원회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CNN에 그들은 간단한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도 압도당하고 있다며 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과 관련해 재임 기간에 무슬림 입국 금지 등 4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미국으로의 이민과 난민 유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의회를 통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의 경우 법률과는 달리 차기 정부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 정부 인력과 조직 개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전망입니다. 바이든 캠프의 이민정책 기반은 이민자 출신으로는 첫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와 함께 이민척 수석 고문인 얼제이두가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이민 정책들을 폐기할 경우 이민과 난민 신청이 폭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이민을 강력히 억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당장 폐기하면 미국의 남쪽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이 폭증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의혹과는 달리 취임 이후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의 앤드루 셀리 소장은 CNN에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바이든 캠프는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던 정책들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